형제 자매의 유류분이 위헌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 청구하는 것도 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의 이효리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25일에 유류분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간단히만 요약을 드리면 일단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해 놓은 것은 위헌 판결이 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 규정에 유류분을 규정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과 유류분 상실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 그런 결정이 나왔고요. 그 바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혼선이 발생한 것을 막기 위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유류분 결정이 나왔는데 각 항목별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의 위헌 부분, 그 다음에 유류분 상실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 불합치 부분, 그 다음에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 불합치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항목별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무상의 변화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그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부분이 4월 25일 판결 이후에 어떻게 실무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가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형제자매 유류분에서 위헌이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위헌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청구하는 것도 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좀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위헌이 된다라는 거는 상속인이 형제자매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망인의 형제자매이죠. 보통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들끼리 있는데 장남이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여자 형제가 그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나의 형제 자매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헌이 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형제자매의 유류분이라는 거는 내 상대방이 형제자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상속인이 형제자매가 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나 자녀도 없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가지고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됐을 때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돌아가신 분이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요즘에는 사실 결혼도 좀 덜 하고 자녀들도 좀 덜 가지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망하신 분들 본다면 대부분 80대, 90대 이 정도 분들이신데 그때 시기에서 이게 출생률이나 이런 거는 현대 시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녀가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많고 또 재혼의 경우도 최근에 많이 하시니까 돌아가시면서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해 놓은 것이 위헌이다, 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 사망에 따라서 장남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이 장남도 형제자매이니까 나에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위헌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만은 그런 경우는 좀 경우를 달리한다. 즉 그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 이런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형제자매가 바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유류분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실무상의 변화를 본다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형제자매 유류분을 지나는 게 현재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던 한 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그 원고 입장이었는데요. 바로 그 재판부에서 유류분 판결 이후에 기일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고에게 소를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재판부에서는 소송이 진행될 때는 합법적인 규정이었는데 그래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바로 위헌 판결이 나왔다고 바로 기각을 내리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또 소송비용 분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일을 잠시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중단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변론기일을 추정을 한다, 기일을 추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단 재판을 싹 중단을 해두고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앞으로 소송을 이렇게 계속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권리의 근거가 되는 게 위헌이 돼서 사라졌기 때문에 어차피 기각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기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소송 비용 분담의 문제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각이 또 억울해서 항소나 뭐 상고를 또 제기할 수도 있기도 해가지고, 뭐 일회성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소취하로 그냥 종결을 해버리는 게 뭐 사실 소송 경제적인 측면이나 그 일명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가장 무리 없는 방법이긴 해서, 어쨌든 소취하를 검토를 하라는 내용의 의미에서 기일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실무상의 흐름으로, 일단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소송을 정리하고 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위헌 판결이 나온 건에 대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그 진행되는 사건 등을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그냥 기각 판결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의 정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소취하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위헌 판결 이후의 민사사건에서 가장 처리하는 일반적인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해 놓은 부분들에 있어서 소송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근에 하나 겪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은, 이 건은 조금 또 특이한 경우인데요. 배우자는 안 계셨고 전 자녀가 계셨는데, 자녀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어가지고 자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버지 사망 이후에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상속 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녀는 있지만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해서 상속인이 형제 자매가 된 경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망인께서 결혼을 두 번을 하셨어요. 전원 배우자 쪽이 있고 이제 후원 배우자 쪽이 있는데, 양쪽에 다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사망하시기 전까지는 주로 이제 재혼 배우자 쪽 그 형제들과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혼 배우자 측의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겨놓으신 경우이고요. 자녀는 오래전에 헤어졌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는 당연히 아버지를 보살폈던 형제 자매 쪽에서 받는 게 맞다고 마땅히 생각을 해가지고 뭐 채무나 이런 부분에서 얽히지 않기 위해서 상속 포기를 한 경우인데, 이게 나중에 들어서 이 전혼 배우자 쪽 형제 자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유언을 남겨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소송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소송이 걸리지는 않았고, 저희의 의뢰인은 사실 그 포기를 한 미국 의뢰인이었고요. 자녀였고, 근데 형제자매 쪽에서 유류분 분쟁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었고, 사실 그 건이 이 전혼 배우자 쪽 유류분이 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이거든요. 유류분을 좀 더 많이 요구해서 이쪽 형제자매 쪽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주겠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유류분 이상을 원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었는데, 판결 이후에 완전히 전혼 배우자 쪽 형제자매들의 유류분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꽤 오래 지난 사건인데, 한 2년 넘게.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유류분 합의에 조기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유언 판결 이후에 더 이상 유류분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게 된 그런 사안도 있었고, 실제 소송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에 응할 이유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유언 판결로 인해 가지고 한쪽의 권리 의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그런 사례였고요. 사실 근데 이게 주변에 있는 이런 사례가 찾아보니까 있다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나 배우자가 없이 돌아가신 경우도 드물고, 형제 자매한테 어떤 재산을 모두 일방적으로 싹 넘긴다라는 개념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조금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형제 자매한테 모든 걸 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도 많지 않을 뿐더러, 또 그게 유류분의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사실 많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돼서 분쟁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안이 사실 현실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종전 사안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배우자나 자녀와 달리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로 그만큼 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자매의 유류분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된 사안들이 사실 많지도 않았고, 또 그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유류분 권리 행사하는 경우가 뭐 그렇게 아주 드물었었는데, 이번 그 헌법재판소 판례로 인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이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 25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 유류분에 있어서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해 놓은 것은 위헌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미와 현재 소송상의 실무에서 어떻게 위헌 결정이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상속이나 유류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나와져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유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